자, 이번 코너는 이제 시장 시그널입니다. 지수는 지수고 기업은 또 기업이니까 기업별로 이슈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SP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시그널이 들어왔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연결해서 시그널 알아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연일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두 종목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어느덧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1만 닉스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간밤에 35% 급등하기도 했던 미국 기업 오라클 역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TSMC 역시 간밤에는 8월의 매출이 전월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큰 폭으로 함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곧 함께 다가오고 있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이제 10월 초로 어느덧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더 많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 밸류체인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그 결정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시장의 기대감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3천억 원을 도달해서 노후화된 조선소를 리모델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원자로로 가는 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유시 풍력발전의 하부 구조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목표가가 무려 32,000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어떠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미국 해군에 MRO에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8월 달에 미국의 비거마린 그룹과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정말 탑픽 종목이 맞는지 오늘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포착은 SK하이닉스. 일단 미국발 IT 재료들이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자에는 뭐 브로드컴하고 어제는 또 오라클, 아까 이제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죠. 자, 하이닉스 먼저 풀어주실 분은 이주호 본부장부터 갈까요? 네. 우선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배경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건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브로드컴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픈 AI와 자체 AI 칩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9%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AI 칩과 관련해서는 거의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였고요. 물론 AMD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만 AMD보다도 엔비디아의 비중이 워낙 큰 상태였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갑자기 오픈 AI와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는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 안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다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를 한 건 아닌데 그들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공급차가 다변화된 것이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 큰 세 기업이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럼 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또 오픈 AI까지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HBM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 지수 상승과 동일하죠. 물론 코스피보다도 더 상승률은 높아요. 20%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루에 20% 오를 수도 있지만 8거래일 나눠가지고 20%. 근데 이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 조치가 분명 뚜렷하죠. 외국인 창구와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선물 없이 동시에 만기가 있는데 어제 또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수 기계도 사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들도 단타를 매매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좀 떠넘겨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넘기지? 개인이 받아주긴 좀 그렇고. 뭐 우선은 일단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 수급들이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선물 옵션도 그렇고 완전 상방 포지션으로 열어놓고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거가 뭐 여기서 갑자기 급락 나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단기간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간의 피로도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30만 원 돌파하고서 이제 여기서 신규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40만 뭐 목표가 40만 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40만 원 본다면 지금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상관이 크지는 않지만 기분상 지금 막 들어가가지고 좀 조정받으면 기분은 안 좋죠. 그래서 전략은 조정시 매수? 네, 네.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료는 재료고 뭐 그 재료를 알고 있는 수급이 들어간 건지 그 재료가 진짜 묵직한 건지 이거는 뭐 추후에 좀 더 지켜보면 알겠고. 자, 두 번째 시그널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여기도 뭐 해양 플랜트 수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일단 뭐 삼성중공업이 지금 올해 수주량 그 선박 수주량 보면 목표치에 이제 총 이제 수주 목표치보다는 좀 약간 미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아마 이제 하반기 4분기 내에 이제 FLNG 관련된 수주로 뭐 커버를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엔 지금 코랄 FLNG 추가 계약이 한 18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델핀 FLNG가 한 15억에서 20억 달러 규모가 나올 거다. 코랄은 뭐고 델핀은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코랄은 모잠비크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고요. 그래서 모잠비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랑 그 사이에 있는 회사 그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이 아프리카 쪽이죠. 거기서 이제 기존에 계약이 한 건 있었고요. 추가 계약이 하나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델핀 FLNG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FLNG 관련된 수주가 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내는 이유, 느즈마키 좀 신고가를 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 이제 FLNG라든지 기존에 잘하고 있던 LNG 운반선 관련된 쪽으로 잘 하고 있어서 주가가 올랐는데 다른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대비해서는 MRO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이번에 MRO에도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발표하면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 얘기는 추가 상승 이제 재료를 준 건데 결국에는 이제 보면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레벨업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스카 프로젝트의 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조금 약간 옆으로 비껴 있던 후발적으로 지금 다른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수주 기대감인가요? 어떻게 뭐 공시가 지금 수주가 팍팍 나온 건 아니죠? 예, 아직은 뭐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수주는 올해 목표치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이제 워낙 많은 수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이제 선주들이 한 4년, 뭐 5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수주 발주를 잔고가 많아서 대기 번호 그렇죠. 뽑아라. 대기표를 뽑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빨리 이제 지금부터 줄을 더 쓸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정 빌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상쇄한 게 결국에는 마스카 프로젝트의 새로운 먹거리죠. 미국 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 중이고 지금 최근에 조선 기자재들 단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뭐 2분기 늦으면 3분기부터 이익 실현, 이익 회복이 영업이익이 갑자기 올라오는 이제 그 기자재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갈 초입에 보면
미국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주로 이제 주가가 막 10배씩 가고 뭐 네. 5배씩 가고 했는데 이런 뭐 물론 이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지금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선 기자단들이 지금 좀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최근에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기대감이 붙으면서 좀 약간 오버슈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가지고 길게 끌기가 좀 그런데 혹시 뭐 이조 본부장이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바로 신호를 주시면은 서로 간의 의견 하면 좋은 거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굳이 잘릴 필요는 없어요. 네, 삼성중공업은 사실 저는 쇄빙선 기술 굉장히 좋고요. 네. 도유식 액화 천연가스 기술 좋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LNG 화석연료 개발하는 모멘텀 그거를 계속 당분간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는 그래 전략은 삼성중공업 일단 뭐 지금 따라 붙으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한 번 나올 겁니다. 나올 네. 때 한 번씩 들어가시면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는 지금은 조금 제가 볼 땐 버블을 즐기셔야 되는 시기. 예, 이게 이제 진짜 버블일지 버블로 끝날지 아니면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업사이드가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조선주, 기사제 관련 종목들은 좀 버블을 좀 즐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시그널 종목들의 공통점은 재평가가 시급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 역시 그동안은 기관만이 매수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24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증권사에서 연이은 호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주가는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 경쟁력과 앞으로에 대한 호실적 전망에 대한 핵심은 MLCC라는 키워드에 있는데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부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전자부품 안에서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가령 전기차를 운전할 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지만 급 가속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조절 장치가 그동안 스마트폰에는 1000여 개가 들어갔다면 전기차가 나오면서 10,000개 가까이 필요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AI 관련 부품에는 수만 개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AI와 전장, 로봇 사업이 발전할수록 실적과 이익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재평가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재평가가 시급한 종목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내년부터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문회의에서 성형과 관광에 대한 육성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성형을 하고 피부 미용을 했을 때 한국을 출국할 때 10% 가까이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성형을 하고 나면 붓기를 빠지고 병원에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음식이나 호텔 등 더 다양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해당 산업을 더욱더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종목 재평가를 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시그널이 등장한 건 삼성전기 그룹인데 삼성전기 뭐 좋은 거는 일단은 대충 다 노출이 된 재료들이 좀 많아서 네. 또 추가로 이 주가를 더 견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기가 뭐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MLCC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다도 있지만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용 기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존의 IT 기기 중심에서 이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가 그동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였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쪽과의 수주의 계약
내용들,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러면 삼성전기가 고스란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제는 단순하게 IT 기기가 아니라 AI와 로봇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나 로봇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끌어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뭐, IT 기기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또 신종으로 떠오르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없었던 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네. 이제 상용화나 이제 일상으로 좀 더 파고드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MLCC 얘기가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삼성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네,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로 더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캐패시터가 어쨌든 전압 전류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로봇은 팔도 있고 각각 그 액추에이터에 따라서 부품별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압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캐패시터 역할이 더 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MLCC가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들어봤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 워낙 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접근이 쉽지 않은 기업인데. 일단 뭐 회사는 건실하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이 많아지면서 이제 세금 부가세 환급 관련돼서 이거를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진출한다고 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그게 또 이제 취소되면서 허가가 안 되면서 또 한번 주가가 한번 출렁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한 7월까지 잘 올라오다가 사실은 이제 한 7,000원대까지 계속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내방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K-팝이라든지 뭐 K-컬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한다, 많이 온다, 관광객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사실은 이제 이유는 정책 때문에 하나 빠진 건데. 외국인 환자 부가세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 피부과 가서 시술 받고 좀 고비용인데 거기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냐 안 해주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됐었고요. 이거를 부가세 환급을 안 해주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8월 1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주가는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기자회견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걸 다시 재검토해봐라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관광객 수요가 이런 걸로 많은데 그리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데 왜 이거를 뭐 취소하냐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죠, 중국에.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지금 인천항 통해서 크루즈선으로 2,000명이 들어왔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 오늘 뭐 보도가 이렇게 일부 매체에서 나오더군요.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명동이나 이제 중국인들 많이 가는 지역에서 뭐 중국인들 관련돼서 뭐 시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일단은 단체 관광객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매출도 글로벌 텍스프리는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국경절 연휴까지 같이 보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가 탄력은 좋을 걸로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121선, 61선 부딪히는 자리이긴 한데 이것만 잘 뚫어준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7,000원대에 있었던 주가 정도까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본업은 이제 부가세 환급 서비스잖아요. 내국인은 아닐 거고 이제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근데 그게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 업체만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매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누구나 또 뭐 인허가의 개념을 좀 넘어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면은 그건 좀 차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도 프랑스 당국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본인들이 이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하는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얼마나 좀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
리펀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오시는 분들 많죠. 귀찮아서.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공항 같은 데서 가면 줄이 너무 길어서 아니 내가 저거 조금 받는다고 좀 줄 서 있는 게 좀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를 글로벌 텍스 프리는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죠. 아, 예, ATM 기계처럼 이제 받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뭐 망은 되게 잘 깔아놨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해외도 진출을 하긴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속도,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는 좋습니다. 추세가. 22년도에 420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던 회사가 작년에 1297억을 올렸거든요. 근데 네. 올해 상반기에도 한 뭐 800억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올해도 적어도 못해도 한 뭐 1,500억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매출이. 그러면 일단 성장세에 있는 회사라는 건 맞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전략입니까? 예,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시장 시그널을 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시그널은 수주 기대감이 가득한 종목들에서 그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EU에서는 기금을 배분해서 각 나라들마다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기금이 무려 225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225조 원을 모든 나라가 공동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더 많이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이미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함께 더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 관련 이슈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12대를 8조에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2대에 8조라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유지 비용까지 너무 큰 부담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항공우주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로키드 마틴과 함께 기술 협약을 맺어 만든 전투기인데요. 무려 기존 대비해서 3분의 1이나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과연 해당 내용에 수혜받을 수 있을지 수주 기대감 함께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FSC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산 퓨얼셀 FSC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AI만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급증할수록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 이 전력을 미국에서 다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AI가 끊임없이 투자를 늘려가면서 해당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SFC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각광받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에도 투자의 기회와 수주의 기대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또 두 기업입니다. 약간 큰 기업이긴 한데 뭐 시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한국항공우주 카이와 두산 퓨어셀. 한국항공우주부터 먼저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애증의 종목이라서 네, 이거 많은 매매에 분들이 연기인 건 아니고 이 기업을 워낙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또 많이들 저기 해갖고 자 일단은 오늘 10조 원은 시총이 넘어서는 또 기업을 더하겠네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애증의 종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넥스원 갈 때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근데 사실 조정을 받을 때 그들에 비해서는 크게 조정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가 강하게 상승 나온 배경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나 폴란드 쪽에서 러시아 들어온 격추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필리핀향 FA-50 전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된 T-50 전투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수리온 사업 기대감도 있어요. 헬기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상저하고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실적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항공우주는 어쨌든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론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투기 기술, 공중에 띄우는 그 기술력은 저는 사실 가질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동안 방산주들에서 사실 부각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이를 계기로 만약에 동진업 국가에 대한 수주라던가 드론에 대한 부분까지 부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추가 시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 지금 대표이사는 공백 상태일 거예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때마다 아주 피곤한데 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보면은 방산 기업들 중에서 결국에는 방산 쪽도 4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산업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진짜 좋은 회사래요. 그렇죠. 그 핵심은 저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의 기술력과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회사가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기업의 노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술력이 나중에는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부가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도 지금 뭐 변동이 워낙 커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좋은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잘 결합이 되면 AI 시대에 네. 방산과 좀 뭔가 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오까지는 아니고 애정이 있는 회사 한국항공우주 나중에 한번 좀 면밀하게 좀 다뤄보면 좋은 회사인데 자 일단 이주호 본부장의 전략은 그래서 매수입니다. 매수. 네. 네. 지금 완벽하게 1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10만 원 트라이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번에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요. 그때 이제 우크라 관련된 협상 얘기 나올 때 빠졌던 부분들을 어느 순간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그거를 단숨에 회복했고요. 돌파를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힘이 세다라고 보고 있고 2015년도에 역사적 고가인 10만 6천 원 부근을 저는 트라이해서 네. 완벽하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뭐 물론 한 번에 많은 비중을 태우시긴 좀 그렇지만 분할매수 관점을 접근해서 신규로도 쫓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 길어지면 안 돼. 자, 두 번째 두산 퓨어셀 어떻게 할까요? 두산 퓨어셀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뭐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그 블룸 에너지가 어제 급등했던 부분이죠. 거의 15% 가까이 올랐는데 블룸 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제 SOFC 관련된 수소 연료 전지를 납품하는 걸로 이제 됐고요. 뭐 일단 기사들 오늘 찾아보시면 이제 MRO는 뭐 SMR은 멀고 수소 연료 전지는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약간 좀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수소만 가지고 가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장 남아도는 게 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를 넣으면 그 안에서 이제 수소로 개질로 해서 연료 전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그 가스관만 연결하면 계속 돌릴 수 있는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전용 그 SOFC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두산 퓨어셀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범한 퓨어셀은 약간 소규모 이제 잠수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작은 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S 퓨어셀 같은 경우는 건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물용 이제 보조 발전 장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 혜택을 보는 건 두산 퓨어셀인데 퓨어셀 붙은 종목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는 두산 퓨어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향으로 뭐가 들어가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AI랑 엮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찾고 있는데 전력기기도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지금 전기를 이제 바로 발전해서 쓸 수 있는 SOFC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저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한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 나오면 저는 3만 원보다는 2만 8천 원대 정도면 그래도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으로 두산 퓨어셀. 근데 우리 시장에선 잘 다루진 않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2차 전지, ESS 또 뭐 두산 퓨어셀 수소 연료 전지 다 좋은데 미국의 테슬라의 이제 오너죠 일론 머스크. 뭐 지금은 뒷방 늙은이는 아니고 뭐 나이가 저랑 동갑이라서 하여튼 뒷방으로 좀 물러나 있지만 이 변압기를 직접 생산한다고 외신 보도가 그 이틀 3일 전에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국내에서는 얘기들을 잘 안 해서
조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섹터나 이런 분야가 미국도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죠. 뭐 데이터 센터 세계 각지에 펼쳐져 있는 기가 팩토리, 그다음에 또 우주 뭐 이런 쪽으로 워낙 전기는 많이 끌어다 써야 되는데 변압기를 자꾸 외부에서 조달하려니까 조달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직접 만들겠대요, 지랜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가지고 뭐 거긴 만든다 그러면 다 만드니까 이게 이제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심도 있는 고민도 별로 안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짧게만 조금. 네,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동안 뭐 말한 걸 지키긴 했는데 네. 문제는 말하고 바로 되진 않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내재화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여전히 파나소닉이랑 LG 에너솔루션에 봤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지금 그 전력기기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망했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는 되게 어렵고요. 또 이제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만들 수 있죠. 근데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지금 당장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조금 만들어 쓴다고 해서 만들어 쓴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그 사설 발전 회사들이 뭐 일단은 필요하니까 갖다 써야 되죠. 멕시코 것도 갖다 써야 되고 우리나라 것도 갖다 써야 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안 되는 지역은 연료전지를 써서라도 이거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쪽이 드라이브가 더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남는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를 연결하기 쉬운 데라고 하면 오히려 수소 연료 전지를 택하는 게 뭐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비용적으로 훨씬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두산 퓨어셀에 붙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블룸에너지의 주가에 연동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얘기가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제 뭐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뭐 화성의 그 약간 생명체 존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던데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를 망가뜨리면 자기는 화성으로 이주할 거다.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X에다가 두산 퓨어셀 에너지 연료전지 쓸 거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네, 그건 저의 바람이고. 자, 지켜보도록 하죠. 어찌됐건 매수 전략 두셨습니다. 두 분 또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시장 시그널이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